지금까지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 특히 1인 가구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무려 7.20%나 오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라면 올해까지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청년층에게는 더 큰 변화가.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지금까지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먼저 가장 큰 변화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금액을 말해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거든요. 2026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정말 많이 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에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돼요.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오르고요. 이 정도 인상률은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1인 가구로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올해까지는 의료급여 기준이 95만 6,805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어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료급여 기준이 102만 5,695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은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월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 정도 되는 분의 경우에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올해까지는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을 넘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82만 556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기준 인상으로 인해 내년부터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약 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4%가 1인 가구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준 인상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일반공 제30%에 더해서 40만 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추가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예를 들어보면 30세인 김소담 씨가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올해까지는 일반 공제만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에서 72만 원을 뺀 2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월 5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소득이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자동차 관련 기준도 완화돼요.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차량 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계산했는데 내년부터는 승합차나 화물차의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도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했는데 2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 거죠.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4인 가구에서 자녀가 둘 있고 7인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전에는 이 차량의 가격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부과하던 부양비를 기존 30%나 15%에서 일괄 10%로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률도 5%에서 2%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부양의무자는 일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죠. 이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어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실제로 신청할 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변화인데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와 가구 원수별로 17,000원에서 39,0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되어서 초등학교는 연간 487,000원에서 502,000원으로, 중학교는 679,000원에서 69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768,000원에서 860,0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1인 가구나 청년층, 다자녀 가구에게는 더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소득의 종류나 재산 상황,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니까 지금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수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실제로 수급 신청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